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정확히 8일 전에 경찰이 성범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당시 청와대가 보고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시고 김 전 차관 취임 당일에 갑자기 경질돼서 또 다른 의혹을 낳았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 인터뷰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2주 만인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당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내정 8일 전인 3월 5일 청와대에 성접대 의혹이란 걸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선 내사 착수 여부만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내사 착수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고 성접대 동영상도 곧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답변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수차례 올라갔다는 게 사정당국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허위 보고한 부분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김 전 차관 내정 전에 경찰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확인 중이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별장 동영상 관련 보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검증 보고서를 썼던 조응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질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서복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초대 차관들을 발표하면서 심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심의를 위한 김 전 차관의 검증 보고서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조응천 의원이 썼습니다. 조 의원은 성 관련 동영상에 대한 소문과 함께 사실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민정수석실에서 음해하느냐고 박 전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걸 청와대 안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에 김 전 차관을 감싸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게 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외압을 넣었다면 그 이유, 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취임하던 날, 그러니까 2013년 3월 15일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퇴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김 청장의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물러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가 올라갔다면서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경찰에게 묻는 것은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이른바 성범죄 의혹 첩보가 청와대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전에 보고가 된 건 확실해요. 임명하면서는 이제 경찰 보고나 뭐 국정원 정보나 이런 거 취업해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임명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임명해놓고는 또 문제가 더 커지니까 경찰에서 뭐 보고를 안 했니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결국 경찰에 떠넘긴 비겁한 거죠. 그건 그 임명 전에 그런 동영상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내용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인다. 이 정도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예요. 이런 비위 정보를 알고도 김 전 차관을 임명한 건 청와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검증이라는 거는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보고를 했는데 그 판단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할 건지 말 건지는 자기들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내사 혹은 수사에 대해 어떠한 말도 청와대에 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해서 내사에 착수하면 그런 거는 청와대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권한 밖의 일이에요.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경찰에서 저 정보라인에서 사전에 이런 동영상이 있고 그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로 추정된다. 이 정도 보고면 그 임명권자한테 경찰로서는 충분히 그 검증에 관련되는 정보를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갖다가 입수해서 보고한 것이고. 논점을 흐리면서 경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이런 김학의 차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걸로 경찰은 몫을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수사하는 라인에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사 중이냐 아니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임명을 해놓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경찰에다가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경찰에 뭐 있는 수사 라인을 또 뭐 문책을 하니 이렇게 언론에 나던데 그거는 정말 비겁한 거죠. 경찰관들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고요.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김기용 전 청장은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사퇴 통보 시점은 김학의 전 차관 내정 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물러난 이유는 경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허진 기자입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음으로 양으로 이런저런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죠. 뭐 그걸 압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임명권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 도리죠. 뭐.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뭐 통보를 받고 사고 그런 상황 그런 차지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모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고 그렇다 그러면 뭐 제가 뭐 기꺼이 제가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경찰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거 누구 때문에 어떤 건 때문이라고 듣지를 못했어요. 그걸 들은 건 아니고 제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고 싶지 않고 다만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고위 관료로서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 이제 뭐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대놓고 뭐 내가 어떤 조직을 이끌면서 내가 계속 주장하면 조직에 피해가 올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한테 그 메신저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다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셨지만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 또 해서 그냥 알았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국가 수반이기도 하고 행정부 수반이기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뭐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뭐. 김 전 청장은 사퇴 통보를 받은 시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의 내정 발표 이후라고 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 사이는 맞아요. JTBC 허진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 전 차관이 취임하던 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용 전 경찰청장 인터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임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 지금 수사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냐? 당시 경찰청장은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김기용 전 청장은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검증 관련자들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겁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학의 차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걸로 경찰은 몫을 다 한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은 그러면 임명하고 수사하면은 임명 안 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김기용 청장은 당시에 사퇴한 배경을 놓고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취임하던 바로 그날 이제 물러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저도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김기용 전 청장은 그에 대해선 알고 싶지도 않고 아는 게 없다면서도 자신의 경제 배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고위 관료로서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 이제 뭐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내가 어떤 조직을 이끌면서 내가 계속 주장하면 조직에 피해가 올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이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뒤바뀌었다는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한테 그 메신저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다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셨지만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 좀 해서 그냥 알았다 뭐. 네,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이 사퇴 압력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퇴 압박이 언제 있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13일에 차관 발표가 났고요. 청장님이 15일에 그 사퇴하신 거잖아요. 13, 네. 14, 15. 그러면은 뭐 15일 몇 전에 이미 확인을 받으신 건가요? 예. 뭐 그 부분은 뭐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 사이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보도를 보시면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에 최초 보고를 한 것이 네. 2013년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15일에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 13일에 김 전 차관 내정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5일 사이에 청와대의 메시지를 김기용 전 청장이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 청장은 15일에 물러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 건하고 이 사퇴 압박이 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문제와 관련해서 김기용 전 청장에 대한 경질 메시지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도 우리가 취재를 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요, 풍문은 있지만 사실 확인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보고가 올라오면 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보고였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측근이라고 하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입니까? 이 관계자가요, 저희에게 실명을 밝히긴 좀 힘들다라는 네.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조 의원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빠져나가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한국당도 조응천 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인사 검증 업무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졌고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아래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의원인 조 의원이 검증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당시 수석, 그리고 조응천 당시 비서관, 또 경찰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조 의원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